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정원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이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에서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종수입니다. 저는 기업 인사 노무 자문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근로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고, 임금체불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도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강병도입니다. IT, AI 전문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를 물어보면 10가지 답을 할 수 있는 만능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울의 이은종 변호사입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지금 회사법과 세법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혼자 방송하다가 대표님들이 같이 또 하게 되니까 되게 든든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업 운영하시다 보면은 근로자도 쓰시고 프리랜서도 쓰시는데 프리랜서 쓰는 사장님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좀 될까요? 대표님들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지 않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있었느냐의 여부를 이제 보통 판단을 하고 근로 장소와 근로 시간을 사업주가 정하고 있는지 취업 규칙 등의 어떤 내규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적용되어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이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놔도 소용이 없고 이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했는데 실질은 근로자인 프리랜서에게 돈을 안 줬으면 대표님은 스스로는 임금을 안 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로자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래서 이 구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변리사님, 네. 만약에 이 프리랜서가 일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들을 이제 회사에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저작권이라고 있다고 하면 그건 회사 건가요, 프리랜서 건가요? 일단 제일 먼저 저작권은 변리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겠지만 그래서 변리사들이 많이 공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저작권의 원칙은 창작자가 권리를 가지는 게 원칙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이제 회사의 고용 관계가 되면 고용주에게는 이제 업무상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저작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방금 노무사님이 말해주신 프리랜서냐 근로자냐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프리랜서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또 계약서를 조금 따져봐야 돼요. 근데 하나는 우리가 많이 아는 라이센스. 이 저작물이 잘 됐을 때 저작권자인 너 프리랜서한테 우리가 얼마를 줄게. 또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500만 원 정도 줄게. 그리고 너의 모든 저작권을 다 넘겨.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세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받으면 이제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근로자라고 받으면 근로소득이 되는 건데 프리랜서는 3.3 원천세 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표를 산정하는 건데 근로소득으로 판정이 되면 총 급여에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빠지고 실질에 따라 귀속 구분이 달라지면 세금계는 달라지니까 세금을 더 내실 수도 있고 덜 내실 수도 있고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럼 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프리랜서로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로자로 판단이 되면 그때 안 냈던 세금 몰아서 낼 수도 있고. 근로자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실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이때만 쓸 거니까 프리랜서를 써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느냐?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지시 감독 관계라고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지시를 하지 않는 거죠. 다만 언제까지 결과 보고해서 진척이 됐으면 그때 뭐 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을 해야 이게 나중에 이제 근로자로 판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만약에 이분이 프리랜서로 생각했는데 근로자로 보인다고 하면 퇴직금이나 연체수당까지 챙겨줘야 되나요? 네, 일단은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노동법상 관련된 모든 이제 법령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연차라든지 뭐 휴일수당이라든지 연장근로라든지 주휴수당 이런 게 한 번에 청구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는 3년치까지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3년치의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데? 프리랜서들이 일하실 건가요? 오늘 좀 핵심적으로 각 대표님들 생각하시는 이것만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대표님들이 4대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프리랜서로 활용을 하게 됐을 때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때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4대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근로자한테 지급하지 않았던 연차, 연장,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이런 수당들이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채용을 할지 또는 프리랜서로 채용을 할지는 미리 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어떤 이 저작권 문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양자를 다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꼭 변리사에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저작물의 권리는 사업주한테 간다. 이런 문구 하나 정도 넣으시면 사후 분쟁이 없는 깔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사실 실질을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께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이 프리랜서인지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프리랜서라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있으실 텐데 그런 점들은 미리 여기 있는 백종수 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나 백종수 노무사한테 연락 주시면 잘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